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서울 중랑구는 중화이동 복합청사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문화창간 40주년을 맞아 캐릭터 기자 아이고를 도입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1월부터 내외과 전문의를 채용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겨우 10,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30곳이 넘는 등 학령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구도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달 말 23명이 졸업하면 재학생은 22명만 남게 됩니다. 새로 입학할 학생은 단 1명뿐입니다. 1학년과 2학년이 합쳐서 그나마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뭔가 협동심이나 협력,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발휘되도록 그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올해 광주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9,969명. 지난 2022년부터 입학생 수가 해마다 1,000여 명씩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155개 초등학교 중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는 9곳, 15명 미만 학교도 8곳에 이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9년 광주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7,000여 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4명 이하로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1학년, 2024년은 1, 2학년, 2028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20.4명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도 지난해보다 1,000여 명 줄어 1,108명에 그쳤습니다.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본교와 분교 등 모두 32곳에 달합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광주 전남의 지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홍보 영상이 출품됐으며 심사 결과 종합대상, 특별상 등이 시상됐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며 오명 전 부총리가 명예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홍보 영상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종합대상과 7개 부문별 대상 및 특별상을 시상했습니다. 홍보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문경 씨가 종합대상인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문경 씨는 문경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여행하고 싶은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경 발전을 위하고 문경을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문 대상은 부산 기장군과 대구 달서구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힐링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기장군은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담아 제작한 기장 8경엔 기장 힐링 투어 영상을 응모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 내용들이 채택이 돼서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인정을 해주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좋은 정책들을 시행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또 바다와 어우러진 그런 명품 기장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와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역사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 동구는 3.1운동을 주제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면서 함께 왔습니다만 이 상을 받은 계기로 더욱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인천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천 동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지자체 혁신, 콘텐츠로 표현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자체 혁신 발전 포럼도 열렸습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모종린 교수의 기조 발제 후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포럼이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골목마다 색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을 더 돋보이게 해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에 마포의 명소 곳곳을 누빌 수 있는 마포순환 열차버스가 시범 운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열차 모양의 알록달록한 버스가 증기를 뿜으며 도로를 누빕니다. 마포구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마포 순환열차 버스입니다. 마포 순환열차 버스는 마포구의 관광 노선을 반복 순환하는 소형 버스로 이용객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순환 관광버스가 도심 중심부의 큰 도로 위주로 운영된 것과 달리 홍대 레드로드, 경의선 숲길, 막리단길 등 유명 골목과 월드컵 공원 및 망원 한강공원 등 마포구 주요 명소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달 25일 오후 2시 마포 순환 열차버스의 제막식이 진행되고 내달 시범 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랑구는 중화이동 복합청사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청사의 개청을 축하했습니다. 기존 중화이동 청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 중랑구는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복합청사는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총 16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존 청사 대비 약 3배 넓어졌습니다. 특히 3층과 4층에 위치한 중화문학도서관은 중랑구 최초의 문학특화 도서관으로 작가와의 만남, 공연 등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월간 대구문화의 창간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캐릭터 기자 아이구를 도입합니다. 대구문화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이구는 인공지능과 대구의 합성어로 캐릭터는 대구광역시의 시조인 독수리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아이구는 대구문화에서 단신기사 작성, 문화예술계 동향 소개, 문화행사 정보 수집 및 요약, 인물 동정 정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2025년 청소년 육성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2024년 12월자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자로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전문가 등 총 13명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 위촉된 위촉직 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 이후 2025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책 시행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청소년 정책 관련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및 청소년 성인권 교육, 상담 채널 구축 사업 등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본원 대강당에서 설립 제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연은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첨단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며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생명연 설립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우수 근속 직원들의 포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전시는 추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화 이글스 측과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61년 만에 신축 개장 예정인 새 야구장 명칭에 대전이라는 지역명을 넣는 것으로 한화 이글스와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준공, 개장 및 개막전 등 추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화 이글스 측과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측은 앞으로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으로서 대전시와 적극 협력해 2025 시즌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27년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장우 시장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대담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향후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행사 제반 행재정적 지원, 대전의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자원 홍보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상호 간의 역할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대담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수자원 분야 국제기구로 연차회의는 최신 수자원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1월부터 내외과 전문의를 신규 채용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류머티즘성 질환과 골다공증 등 전문 진료를, 외과 전문의는 외상처치와 외과적 치료를 담당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다양한 진료와 과목의 전문 의료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과 지원 기준을 개선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 조건이 확대되며 기업에게는 금리 우대를 신설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등 장기 지속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도 정책 자금 총 4,6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3,82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또한 가족 친화기업 특별자금은 전년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고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은 2억 원 증액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게는 금리 우대를 신설합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일부를 상반기 조기 집행합니다. 또한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을 종료하고 대출 기한을 연장합니다. 또한 신용담보 종류를 신용보증서로 일원화합니다. 충북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거주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한 농어업인은 7월부터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 선정되면 7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시군의 현황에 맞도록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 이후 미호강, 대청댐 상류, 달천유역 지점을 선정해 매월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총 86개 지점 중 78개 지점이 목표 수질을 충족했지만 9개 지점은 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하천은 미호강 유역의 칠장천, 무심천, 내거름천, 도청천, 성산천, 한천 6개 하천과 대청댐 상류 지역의 영동천, 옥천천 2개 하천입니다. 이들 하천은 미호강 중권역 목표 수질인 약간 좋음과 대청댐 상류 중권역 목표 수질 매우 좋음 등급을 초과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연간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에 취약한 하천을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유관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하며 성금 모금 캠페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했습니다. 폐막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최초로 200억 원을 돌파해 총 213억 원의 성금 모금으로 사랑의 온도 121도를 기록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개인 기부가 전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드러내며 나눔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서 모인 성금은 경북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며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폭설이 쏟아진 전남 상간마을에는 눈이 2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렵게 된 주민들은 한 곳에 모여 시간을 보냈고 문을 열지 못한 상점들도 눈이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장성의 한 산간마을. 지붕은 흰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고 비닐하우스는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2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지대가 높아. 이게 딴 때보다 눈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눈 나중에 잘 안 나다니지. 나이 들어가지고 나다니다가는 넘어지면은 큰일 나. 가파른 고객길을 만난 군내버스는 종점을 앞두고 돌아갑니다. 외부 출입이 어렵게 된 마을 어르신들은 한파와 눈보라를 피해 따뜻한 경로당에 모여 점심을 함께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떡국도 써먹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이장님이 장을 받아주시면 여럿이 나눠서 먹고. 관광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던 한평의 한 사찰에서는 사실상 인적이 끊겼습니다. 주변 찻집과 식당들은 며칠째 이어지는 눈 소식에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전에는 불을 피워놔야 되는데 피워도 오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아예 그 작업을 제가 안 했어요. 이제 얼어버리면은 이제 옴짝달싹부터 갇히게 되잖아요. 이틀 넘게 폭설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은 한때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는가 하면 도로가 차단되는 등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각국이 앞다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규제를 풀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발전 방식으로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위해 태양광과 함께 해상풍력 단지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입니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는 모두 29개의 규제가 있고 10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이 같은 권한을 대부분 쥐고 있어 지자체나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최근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서남 해안의 해상풍력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 서남권이 향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축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박람회는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시는 관내 주요 거점 등의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세계 박람회장, 금오도와 개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세외 수입 운영실적평가에서 여수시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징수율 개선과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관리 노력도 등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 명령 차량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을사년 탐나국 입춘굿 행사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탐나국 입춘굿은 제주민예총 주최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춘경 문굿을 시작으로 제주 목관화 등 제주시 서귀포시 일원에서 원도심 주변 소비 촉진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신들에 대한 배례를 시작으로 모의 농경의례를 재현하는 낭쇠몰이에서는 직접 낭쇠를 끌며 도민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탐나국 입춘굿은 2000년 전 탐나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주의 전통 농경의례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양평단월 고로쇠 축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열립니다. 양평단월 고로쇠는 양평에서 열리는 첫 번째 봄축제입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고로쇠는 뼈에 이로운 물이며 이른 봄에 채취합니다. 포도당 등 당분이 많아 단맛이 돌며 인삼향도 느껴지는 자연의 천연 음료입니다. 축제에서는 고로쇠 판매, 맨손 송어 잡기,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양평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끼니입니다. 무엇을 먹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특히 식사 시간이 오전 9시 이전일 경우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중국 자오통대 연구팀이 성인 약 2만 4천 명의 식습관을 11년간 추적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아침 일찍 식사를 한 사람이 오전 9시 이후에 식사를 한 사람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28% 낮았다고 하는데요. 아침은 가급적 일어나자마자 일찍 먹으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